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벡터 디퍼런셜 캘큘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의 주제가 벡터 디퍼런셜 캘큘러스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을 합쳐서 벡터 캘큘러스라고 합니다. 캘큘러스는 우리말로 미적분학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벡터 디퍼런셜 캘큘러스가 9장의 토픽이고 10장은 벡터 인티그럴 캘큘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함수의 미적분 이런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9장에서는 벡터 함수의 그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벡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벡터에 대응되는 개념은 스칼라라는 거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양이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나 압력 같은 거는 스칼라량이고, 위치나 예로서는 위치라든지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힘, 모멘트 이런 것들이 다 벡터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해당되는 우리가 포지션 벡터라고 그러죠. 포지션 벡터라고 하고, 속도에 해당하는 것은 velocity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force 벡터, 그 다음에 모멘트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들도 종류가 많은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벡터 같으면 벡터를 이렇게 유형 선분으로 표현했을 때 요 시점과 종점이 이니셜 포인트와 터미널 포인트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포지션 벡터의 경우는. 근데 velocity 벡터는 이게 움직일 수가 있고, force 벡터도 요 작용선이 이렇게 움직여도 그 force 이펙터는 같아집니다. 모멘트 벡터 같은 경우는 작용선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벡터라고 하는 거고, 또 이외에 특수한 경우로서 임펄스 벡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펄스 벡터. 여러분들이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임펄스 벡터라고 치면 내가 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프로포즈를 해서 그 위키피디아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벡터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 벡터의 기하학적 정의. 다른 하나는 이제 대수적 정의입니다. 기하학적 정의는 이런 유향 성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A 벡터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화살표가 있으니까 유향,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화살표의 크기는 요 벡터의 크기가 되고,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은 이 벡터의 방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으면, 여기 A고, 여기 B라고 하면, 합 벡터는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서 이렇게 한 거, 이것이 이제 합 벡터다.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걸 우리가 합 벡터라고 하고, 영어로는 resultan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를 옛날에 과거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그리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벡터의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쓰면 요거는 스칼라량이고, 두껍게 쓰면 벡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 벡터는 뭐가 되겠는가요? 이걸 우리가 C 벡터라 하면, C 벡터는
시점에서 종점, 그러니까 종점 벡터 빼기 시점 벡터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A 벡터 더하기 B, C 벡터 하면 그게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항하면 A 더하기 C는 B, 그러니까 결국 C는 B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의 대수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예를 들어서 3천 공간 같으면 A1, A2, A3 이러한 3x1 이런 거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르게는 A1I 더하기 A2J 더하기 A3K, 요 IJK는 단위 벡터라고 그럽니다. 이걸 유닛 벡터,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인 그런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 공간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X, Y, G라고 하면, 여기 단위 벡터가 이제 요게 I가 되겠고, 여기 단위 벡터가 J가 되겠고, 여기 단위 벡터가 K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햇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단위 벡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실제 벡터는 우리가 A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A 벡터인데, A 벡터를 성분으로 다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A1, A2, A3. 그리고 성분 A1, A2, A3를 가지는 벡터가 요 벡터라는 거죠. 이렇게 기하학적인 것과 대수적인 것을 같이 합쳐놓은 것입니다. 대수적이라는 것은 algebraic이라는 얘기고, 기하학적은 geometric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벡터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inner product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inner product는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합니다. 제9의 2 inner product. inner product가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내적이다 이렇게 하고, 또 영어로 다른 말로는 dot product다 이런 말도 씁니다. dot product. 또 결과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A 벡터하고 이거 돛을 합니다. 그래서 돛 프로덕트를 해. A 내적 B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in Rn, 그러니까 n 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정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는 또 우리가 대수적으로 생각하면 컴포넌트로 생각해서 i가 1에서 n까지 ai, bi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의 정의인데, 이걸 이렇게 괄호로 정의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의 정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정의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바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개가 equivalent 하냐? Why equivalent 하냐? 두 정의가 왜 같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일단 살펴보고, 그러면 n차원 공간에서도 그냥 바로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in R3, 3차원 공간에서 여기 R 삼성하면 요 R이라는 거는 real number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eal number 곱하기 real number 곱하기, 그러니까
x, y, g 3차원 공간이다 그런 얘기야. 여기 n이면 n차원 공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a 닷 b 이거는 a1i 더하기 a2j 더하기 a3k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내적 그 다음에 b1i 더하기 b2j 더하기 b3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요 데피니션에 의해서 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선형성이 보장이 돼요. 다시 말해서 K1 A 더하기 K2 B 그러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의 스칼라 배를 한 겁니다. 이거에 C 벡터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 이거는 K1 A 내적 C 더하기 K2 B 내적 C 이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의에 대입을 해보면 이게 금방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등호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두 개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리니어리티라고 그래요.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 내적 B는 B 내적 A가 성립을 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보면 대입해보면 금방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요 리니어리티 성질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1, B1, I 내적 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스칼라는 앞으로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두 번째 하면 A1, B2, I 내적 J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에 가면 요거 이렇게 되겠죠. A3, B3, K in the product K. 그런데 요 정의에 의해서 I 내적 I는 1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I는 크기가 1이니까 1 곱하기 1, 코사인 세타는 같은 벡터니까 세타가 제로가 돼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이고 I하고 J는 90도 서로 수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90도 하면 제로니까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이 돼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써보면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요거만 남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차원에 대해서도 이게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적의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요 벡터의 요 크기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티그럴 A 내적 A. 왜냐하면 정의에서 A 내적 A 하면 요 각도가 제로니까 결국은 A 바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절대값의 제곱 이 A 내적 A니까 A의 절대값은 루트 여기 다 양수니까 A 내적 A의 루트 하면 그 A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크기, B의 크기다가 A 내적 B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우리가 3차원 공간이나 또는 N차원에서 각도를 구하라 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각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AB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른 각도를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요거하고 요 값을 구하고 요 내적을 구하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A의 내적 B의 이거의 크기 요 내적하면 여기 스칼라인데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하면 요거는 항상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보다가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정의에서 절대값을 붙여보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붙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안 곱한 게 항상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명한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합니다. 수학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시 CHY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유명한 수학자들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 부등식이다. inequality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에 더하기 B에 이거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크기 이거다가 요거는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요거를 우리가 triangle inequality라고 해요. triangle inequality 삼각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ABC 삼각 AB가 있으면 A하고 그 B가 있으면 요거는 A하고 B하고 있으면 요 합은 AB 각각의 길이 합보다가 항상 더 작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생해서 triangle inequality 또는 triangular inequa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에 플러스 B 이거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A에 플러스 B의 인너 프로덕트 A에 플러스 B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의에서 이렇게 되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A 내적 A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 내적 B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 내적 B하고 B 내적 A니까 이거는 2배의 A 내적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인너 프로덕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A의 크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이거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바의 제곱 더하기 B 바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바 크기 B 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죠. A 내적 B는 항상 A 바 B 바 이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건데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안 곱해진 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건 항상 요거 안 곱해진 것보다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니까 요 두 식을 비교하면 금방 우리가 삼각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 theorem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A 내적 B가 제로면 이거이면 우리가 A와 B는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orthogonal 하다 그래요. orthogonal. A and B are orthogona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을 했을 때 제로가 된다는 것은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4차원 이상 n차원에서도 내적이 제로 되면 그 두 벡터가 우리가 물론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orthogonal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은 왜 우리가 내적을 정의해서 쓰느냐 하면 이 orthogonality, 직교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적을 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이 쓰이는 곳은 직교성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거예요. 프로젝션.